마인드셋을 바꿔야 돼.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네. 혁명기에는요, AI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33개월, 그러니까 챗GPT 등장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빠르게 훑어볼게요. 챗GPT는 LLM이라 그러죠. 이제는 상식적인 언어가 됐어요.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말로 하면요, 척척박사 만능 비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다 요새는 검색해서 여기서 나오는 집단지성에 기반한 지식을 다 신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진보하면 뭘까요? 정답을 지가 다 정리해서 나보다 더 똑똑한 박사급 비서가 돼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너무 좋겠죠. 예, 그걸 실현하는 게 AI 한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 70년간 연구한 방법이 전 세계의 지식을 학습해서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문장화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죠. 인간을 카피하는 거예요. 인간을 모사한다. 뇌죠, 뇌. 예. 다 언어 뇌에서 오는 건 밝혀졌으니까. 뇌신경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인간의 뇌를 인공적으로 수학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연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등장해서 발전한 모델이 바로 이거죠. 딥뉴럴 네트워크, 알파고 만들 때도 이제 저런 것들을 다 쓰게 된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법론이 사실 등장해 왔고 또 연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동글동글한 게요, 뉴런이에요. 그리고 그게 시냅스로 연결돼 있다니까 오케이, 다 연결해봐. 그리고 뇌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뭘 학습하거나 뇌에 자극이 들어가면 이 뉴런에 있는 이 전기 신호가 달라진대. 그래? 그럼 거기 있는 숫자가 바뀌는 걸로 수학적 모델링을 하자. 여기까지 발전시킨 다음 여러 방법이 나왔는데 안 됐어요. 잘 어렵지. 생각해봐. 전 세계의 지식을 다 학습해. 그래서 이 거대한 수학식을 완성해.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질문을 넣어봤더니 얘가 그걸 다 계산을 해갖고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집어내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2017년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제시한 방법이 바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빅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생성형 AI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안 해.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논문에 기초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오픈 AI의 창업자. 여러분, 이 친구는요, 8살 때부터 코딩을 했대요. 그리고 코딩을 너무 잘해서 그 특기로 스탠포드에 진학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창업을 하고 학교를 중퇴하긴 했습니다. 얘가 엑시트하고 나서 한 돈을 500억쯤 주니까 그때부터 뭘 했느냐, 투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 이 Y 컴비네이터라는 그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 회사의 CEO가 돼요. 20대에. 29살 때는요, 심지어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 CEO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야, 그럼 커리어 살려서 그렇게 가지. 냅다 던지고요. 30살이 되는 2015년에 오픈 AI를 설립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 이 회사는 비영리법인이다. 여기서 개발되는 모든 AI 지식은 인류와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 야,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그 창업한 회사를 또 누구랑 같이 했느냐?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둘이 싸우고 결별도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됐죠. 자, 이 친구가 야, 이걸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GPT예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이래서 생성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Pre-trained. 사전 학습을 한.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학습한 트랜스포머 방식의 AI 프로그램. 그런 다음 이게 인간의 뇌를 모사한 거니까 이 동그라미를 1억 개, 15억 개, 1750억 개 이렇게 늘려간 겁니다. 그리고 저 GPT-3가 나오니까 야, 이게 말을 잘해. 이제는 너무 훌륭해. 야, 이걸 서비스로 만들자. 그런데
그러려면 튜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은행 털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줘. 알려주면 안 되죠. 인간한테 범죄에 사용할 수 있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엄청난 이 노력을 기울여서 튜닝을 합니다. 그걸 맡은 분이 바로 이 오픈 AI CTO 미라 무라티. 최근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또 AI 엔지니어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이 중심이 돼서 튜닝을 하고 2022년 11월 30일 챗 GPT라는 서비스가 나와요. 엔진은 GPT-3. 이게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숙제한 것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시험에 온갖 걸 다 해보는데 다 잘해. 이때부터 자본이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야, 얘 나오면 다 바뀌겠구나. 네. 의사도 역할이 바뀌겠네. 변호사도 바뀌겠네. 야, 그럼 근간이 다 바뀌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GPT-4가 6천억 개 파라미터로요. 바로 2023년 3월 15일에 출시가 돼요. 이게 나오자마자 뭐가 시작됐냐? LMM으로 확산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M이 뭐냐? 아까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죠. 요 M은 멀티모달. 아니 분명히 문장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림도 학습해서 그리고요. 음악도 만들고요. 다 하는 거야. 아, 이게 뇌구조의 비밀인가 보다. 잘 모르겠는데 그게 돼 하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아보카도를 컨셉으로 소파 디자인 좀 해줘 하고 GPT-3 기반으로 만든 달리2에다 물어본 거예요. 저거는 약간 학생 습작 같죠? 그러니까 프로가 못 써. 보통 옛날 같으면요. 아, 저 정도 나왔으면 앞으로 10년 내에 상용화됩니다. 막 이러고 떠들었을 거야. 그래도 잘 안 되죠. 웬걸. 4개월 있다 나온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건 질문창에 뭐라고 쓴 거냐면 호박을 컨셉으로 오렌지색 푹신한 소파 좀 디자인해줘. 아니, 여러분, 이 정도 퀄리티면 어디 가서 영업해도 되죠. 생성형 AI를 왜 무섭다 그러냐? 이게 인간의 뇌를 흉내낸 거라 용량을 키우고 학습량을 키우면요. 금방 프로가 돼요. 그래서 인간보다 역량이 뛰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생성형 AI는 그래서 과거의 AI는 전혀 다른 AI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도 어마어마해서 학습을 하려면 진짜 끝까지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자본이요. 야, 이건 전 산업 분야를 다 바꾸겠다. 몰려들게 됩니다. 자본이 몰려드니까 인재도 몰려들고, 예, 발전의 속도도 엄청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초기부터 이 AI에 관한 코딩에 관한 지식들은 다 공유되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 다큐멘터들이 계속 나와요.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분야별로 특화된 AI가 쏟아집니다. 여기 소개한 건 미드저니. 여러분, 미드저니는 지금도 이 디자인 업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피그마, 미드저니 이런 데가 엄청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죠. 이 그림 멋있죠? 이게 미드저니로 그린 우주의 오페라 극장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의 세계관과 미국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걸 한 디지털 아트 대회에 출품했는데 대상을 덜컥 줘버린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AI로 그렸는데 대상 줘도 되나?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대한민국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아웃 오브 휴먼 브레인, 포토샵으로 그리면 손기술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크리에이티브한 거고 이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작가도 뭐라 그랬냐? 900번의 질문을 수정했다. 그럴 것 같아. 아, 저쪽에는 뭐 스위스 산맥과 같은 풍경을 좀 담아줘. 이 소라의 고동과 같은 식으로 가운데를 꾸며줘. 복식은 바로크 시대의 여성의 복장. 메인 가수는 마리 앙뚜아네트식의 복색을 입혔으면 좋겠어. 이건 우주니까 헬멧을 씌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형식의 헬멧을 좀 모디파이해서 했었으면 좋겠어. 다 문장으로 표현해야 돼. 900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럼 크리에이티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인생의 세계관의 기준이요. 수능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AI로 그림 그려서 1등 되면 수능에 반영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인생 세계관의 기준이야.
여러분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쉽게 마인드셋 난 데이터 보니까 디지털 문명 표준인 거 인정. 여러분 습관이 제일 무섭죠. 고착화된 세계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은근히 무슨 학교 서열 따지고 은근히 너 수능 점수 몇 점이야 은근히 뭐 이런 걸 다 깨트려야 AI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 어린 시절에 창의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상상을 해야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이걸 표현해야 돼. 상상은 다 됐어. 근데 말을 뭐라고 할 거야? AI는 다 준비됐어. 내가 그려줄게. 그런데 내가 문장으로 표현을 못해요. 문장 구사력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 문장 구사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창의력 키우려면요. 여러분 뮤지엄도 많이 다니고 전시회도 많이 보러 다니고 세계의 유명한 작품도 다 봐야 돼. 그래야 인간의 뇌는요. 생물학적 특성상 많이 봐야 창의성이 늘어요. 두 번째는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도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죠. 또 문장 구사력을 키워줘요. 그래야 똑똑한 AI 박사 비서를 데리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AI 기반으로 만든다? 그럼 AI에 대한 경험 많아야 돼.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장으로 얘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상력과 문장 구사력이 더욱 기초교육으로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시는 여기 부모님 계시면요. 책부터 많이 읽으시고요. 도서관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야, 그게 옛날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 아니요. 옛날보다 더 필요합니다. 보습학원 보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2024년. 야, 꼴랑 1년쯤 되니까 이제 실무에 쓸 솔루션이 쏟아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이미지 전부 다 AI가 만들고요. AI로 동영상 만드는 소라, 구글 비오투, 사람처럼 감정 실어 대화하는 AI, 또 IQ 120이래 코딩을 기가 막히게 사람보다 잘하는 추론형 모델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디자인도 볼까요? 이런 애니메이션 나와. 이게 2025년에는 뭐로 발전했어요? 지블리. 요새는 또 나노 바나나. 그죠? 또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현수막 디자인, 또 카페 디자인, 여기저기 디자인할 거 되게 많은데 AI가 다 잘해주네. 이미 이래서 디자인 업계는 AI로 무장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벌써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 반응 속도가 빨라.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은 내일. 내일도 필요 없어. 오후에 갈까요? 그럼 이게 경험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상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실사 같은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소라의 엔지니어가 우리 소라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다 학습했어요. 중력 또 뭐 광학 다 학습했다는 거죠. 저거 따라잡기는 시간 오래 걸렸다. 옛날 같으면 그렇지. 자본은요 엄청 빠르게 일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구글이 너희가 그거 했어? 우리는 이런 거 만들었어. 여러분 이 물이 튀기는 거, 풍선 날리는 거, 바람 부는 거, 심지어 펭귄의 저 미세한 털까지 다 지구상의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야, 이게 12월 달에 나왔어요. 심지어 이건 4K래. 그러면서 4K 정도 퀄러티니까 여러분 기업 홍보에도 많이 쓰십시오. 야, 그럼 실무에 쓰라는 거네? 당연하죠. 이 둘 다 실무에는 이렇게 쓰세요. 영상 편집은 이렇게 하세요.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만드세요. 컨텐츠는 이렇게 디자인하세요. 애니메이션 내 거로 만들어서 뭐 해보세요.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니, 챗GPT 나왔을 때는 끽해야 우리 애를 위한 동화책 만들어주기가 다였는데 벌써 1년 되니까 실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장 실무의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느끼실 거야. 보고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업무의 50% 이상이 보고서 작성이에요. 문장 만드는 거예요. LLM이 나왔으면 그걸 할 만하네? 근데 LLM의 문제가 뭐예요?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을 잘한대. 야, 그럼 못 쓰겠네. 안 하는 게 나았죠. 그게 뭐냐? 퍼플렉스티입니다. 여러분, 여기 퍼플렉스티 써보신 분은 나 P 그리고 한번 이 답을 달아줘 보세요. 야, 꽤 많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마인드셋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AI를 찾으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거짓말 안 하니까 나 안 써. 그런 사람이 있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없나? 여러분, 2024년에 진짜 난리가 났던 게 퍼플렉스티예요. 야, 얘는 보고서처럼 써줘. 저도 막 요새 퍼플렉스티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에 관해서 내년에 트렌드에 관해서 예측해봐. 뭐 해봐. 뭐 다 알려줘. 거짓말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링크로 레퍼런스를 다 달아줍니다.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 누가에게 쓴 보고서 다 들어있어요. 논문까지, 유튜브까지. 그러니 쓸만하죠. 기업체에서 자네 그 시장조사 좀 해야겠네. 상무님이 오더를 줬어. 보통 3일 걸려. 근데 이거 쓰면 30분이면 다 정리가 돼요. 심지어 그 레퍼런스까지 쫙 나오고, 야, 그런데 이걸 안 쓰겠어요? 이러니까 바로 입소문이 나면 센세이션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퍼플렉스티를 잘 써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맥킨지에서 기업별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AI 도입 안 하는 기업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부장님들, 팀장님들이요, 다 CEO는 하자. CIO도 충분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아직 우리 부서 업무에는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아서 못 쓰겠습니다. 이거는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아직 안고 있습니다. 그럼 못 쓰게 해요. 직원들은요.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챗 GPT나 또 퍼플렉스티나 회사에서는 안 사줘. 그럼 어디서 쓸까요? 폰에서 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세계관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의 분위기가 이걸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한민국 탑 회계법인에 갔더니요. AI를 아직 도입 안 하고 있대. CEO가 막 쓰라고 그랬는데도 부장, 팀장, 리더급들이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젊은 직원들은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진 거예요. 왜? 야,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해져 있잖아. 회계법인 업무라는 게. 텍스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효율이 3배가 높아져. 그럼 그거 안 쓰겠어요? 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교육 담당 이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직원들 다 알게 좀 제가 세미나 좀 한번 할게요. 그럼 교육 담당 이사가 뭐라 그럴까요?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나대지 마라. 여러분, 왜? 아니, 이 기업의 80%의 팀장과 리더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지금 젊은 직원이 이거 진짜 쓸만해요. 그래서 바닥바닥 걸으면서 세미나를 열고 막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게 분위기. 그게 마인드셋이에요.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인드셋을 잡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면 길이 열린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별거 아니다 그러다가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오픈 AI, 구글이 난리가 나서 쟤를 벤치마킹하고 결국 올해 딥 리서치라는 거 내놨죠. 심지어 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 토큰 수가 많아야 돼. 그렇죠? 연산에 계산에 이런 게 많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월 300만 원짜리 나온 거예요. 이거를 JP 모건 같은 금융회사에서 써보더니 야,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많은 실제 직장인들이 해고가 됐어요. 특히 5년차 이하의 연구원, 리서처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잘렸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융 업무? JP모건 같은 데는 뭘 할까요? 어널리스트가 한 10명의 리서처를 데리고 있어. 그러면 사건, 사고가 나거나 어떤 트렌드가 바뀌어.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거나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죠. 충분히 미리미리 해줄 수 있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는데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기업이 타격을 받고 어느 기업이 괜찮을까요? 이걸 발표해야 돼. 그럼 그때 그 순간부터 이 보조 리서처들한테 연구하라 그러면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AI를 써보니까 야,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쫙쫙 나와. 심지어 나중에 그 리서처들이 쓴 결과물하고 보니까 손색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고 하지. 여러분, 맥킨지에서 조사한 것 중에 어떤 직군,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일까요? 신입사원. 효율이 한 30%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정해진 업무니까. 임원, 진짜 잘 쓰는 사람 뭐라 그러냐? 나하고 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10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 같대. 야, 그렇지. 나 안 시키고 우리 부장이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딱 내가 궁금한 것들은 전부 다 리포트를 즉각으로 받는데 효율이 올라갈 만하죠. 네. 특히 어느 분야 그럴까요? 좀 경험 많은 코딩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코딩이 그냥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죠. 이 전체 오케스트라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도메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즘 초보 개발자들이 자꾸 해고되느냐? 이 사람들이 얘를 초보 개발자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또, 그 코딩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제일 높게 꼽은 게 바로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3.5 이제 4.0까지 나왔고요. 이건 엔트로픽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아마존이 4조를 투자했죠. 야, 아마존이 어떤데? 클라우드 서비스 넘버원. 우리도 열심히 개발하는데 얘네가 더 잘하네. 네, 맞아요. 이 엔트로픽은 또 오픈 AI 처음 창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든 걸로 지금도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야별로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와서 안 된 데가 아니라 너무 잘 된 데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도입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죠. 여긴 또 AI 에이전트 분야는 가장 앞서간다고 하죠. 그럼 팔란티어는 얘기할 게 참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 시대에 구글이 있었다면 AI 시대에는 팔란티어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벌써 창업자도 그걸 리드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창업자는 피터 틸이라는 분입니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죠. 그 페이팔 마피아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조 단위를 벌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돈으로 나는 다음 창업을 한다.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우고요. 2003년 테슬라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 기업이 돼서 스타링크도 만들고 또 뭐 하여간 이런 꿈 같은 기업들을 막 만들어 가요. 피터 틸은 뭐 했느냐? 나는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겠다. 그때 테러 위협이 되게 많았고 9/11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나는 AI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의 이 보호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도 미래를 보는 구슬, 그래서 이 반지원정대에 나왔던 그런 소설에 나왔던 구슬 이름이죠. 이 친구가 AI를 기반으로 성공해낸 일이 뭐냐? 바로 빈라덴을 찾아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하고 가까워졌죠. 미국 국방부, CIA, 그리고 미국의 온갖 정부의 프로젝트를 다 수주하기 시작해서 최근엔 AI 시대가 되면서 거기 정부 효율을 높이고 퀄리티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일론 머스크도 정부 효율화위원회 거기에 장관으로 들어가죠. 네, 둘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네가 개발한 고담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통합 전쟁 수행 시스템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바꾸는 데 기여하죠. 젤렌스키가 와서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고담이 들어가서 러시아의 드론을 전부 다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요? 야, 이게 미리 짠 것 같아.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스에서 강아지와 소파 이미지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 공격 지점을 타격하라 하는 거를 이 팔란티어의 고담이 정해줘요. 강아지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핵심이 된다. 될 수 있어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도구 사이드 뷰로 입력하겠습니다. 증명을 해버렸죠.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핵심 인재가 됩니다. 소위 마가의 핵심 멤버죠.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제이 디펜스라는 미국의 부통령이 그 가운데 있고요. 이 두 사람이 그 제이 디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절대적인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을 다시 이렇게 가져가자 그러면 국방도 하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이스X 우주 산업도 하고 자동차 무인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네.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항상요. 국방이 먼저 앞서갑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사실은 다르파라는 미국의 국방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야, 그럼 인간을 멸살하는 무기에 AI를 쓴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왜 요새 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땅 터지고 싹 들어갔어요.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딱 나서 보니까 나토라는 유럽에 지난 20년간 평화가 찾아오니까 전쟁 무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야. 여러분 그 무기 수준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보다 훨씬 못해요. 이게 난리가 났죠. AI를 전쟁에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선언 엄청 많이 하고 사람들 다 동참하고 그랬는데 그건 평화적인 지역에서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러시아가 프랑스를 침공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AI를 쓰는 거는 그건 도덕적으로 안 되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역사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팔란티아라는 기업을 여러 면에서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기술력 발전시킨 거를 요즘 뭐 포스코라든가 HD 현대, 삼성전자 이런 데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프로세스에 AI를 얻는 소위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얘네가 수행을 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여러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혹시 팔란티어 나는 공부한 적 있다 지난 1년 동안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딱 댓글을 한번 달아줘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도 마인드셋이 열린 분들이에요. 이렇게 쫓아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수입이 뭐죠? 제가 이거 처음 소개했을 때 팔란티어의 주가가 강연하면서 소개했을 때 주가가 24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150불입니다. 8888 막 올라오네요. 야, 여러분 그래서 혁명기에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픈 AI 5.1으로 시작된 추론형 모델이라고 그러죠. 추론형 모델은 뭐냐? 답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떡 주는 게 일반적인 생성 AI인데 그게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 인간은 그러잖아요. 더 깊이 생각해보자.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1,000원에 4개 하는 사과가 있어. 그러면 10개는 얼마야? 이거 일반적인 건 못 풀어요. 왜? 확률론적으로 답을 찾잖아요, 문장을. 그래갖고 수학 문제를 못 풀죠. 근데 단계별로 1,000원에 4개. 그럼 거기서 탁 해서 1,000원에 4개면 한 개에 얼마야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또 하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정답에 가깝게 가죠. 그걸 제일 잘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딩입니다. 코딩. 왜?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추론형 모델을 가진 이 회사가 결국 AI 패권을 주게 된다. LLM의 추론형 모델을 발전시켜라. 추론형 모델이 다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여러 번 계산을 하잖아. GPU 사용량이 높아져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럼 비용을 적게 들이고 몇 번 적은 추론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런 게 이제 경쟁의 포인트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크게 변화하는 영역은 어딜까요? 그게 의료와 교육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우리나라 언론사하고의 인터뷰에서 딱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한 답이에요. 여러분, 교육, AI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인수분해를 잘 모르겠어. 도대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그게 이해될 때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보통 거기서 걸리면요. 옛날에는 애가 그걸 잘못하면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과외 선생님한테도 막 이렇게 배우다가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답답해서 쥐어박죠. 이것도 모르냐? 자존심이 상해. 그때부터 뭐를 해요? 수학을 포기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원래 되게 많죠. 그런데 AI 과외 선생님은요 24시간 항시대기, 항상 내 친구, 항상 내 편,
내가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가장 세계에서 적합하다는 영상을 찾아서 나한테 계속 보여줘. 문제도 풀어줘. 거기다가 내가 문제를 풀고 싶은 욕망도 들게. 왜? 점수가 있어요. 골드가 50개 나온대. 이거 하면 엄마가 심지어 거기에 맞춰 용돈도 준대. 그런데 안 하겠냐고. 이러니 AI 과외 선생님을 도입하면요, 장점이 너무 많아져요. 그뿐인가요? 나는 수학 공부보다는 곤충이 재밌어. 야, 곤충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없냐? 나는 곤충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 너무 좋아. 공룡이 좋아. 공룡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 여러분, 그걸 다 정확하게 박사급의 수준으로 나한테 학습도 시켜주고 진로지도도 할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과외비는 월 3만 원이야. 안 쓰겠어요? 근데 왜 안 쓸까요? 대한민국에 그거의 초기 모델인 AI 교과서를 만들어서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와 선생님의 90% 이상이 다 반대. 제가 거기 그 도입하는 거에 특별위원회에 있었어요. 사실 부작용도 이해해요. 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태블릿을 주면 애들이 맨날 게임하고 중독된다. 이건 너무 안 좋다.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에도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제가 포노사피엔스 책 쓰고 제일 욕먹은 게 그거예요. 교수님이 애들이 얼마나 중독이 잘 되는지 몰라서 그러신다. 맞아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통제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 없을 때요, 어릴 때 오락실 무지하게 다녔습니다. 네? 화토 무지하게 쳤어요. 아닌가요? 인간은요, 이 뇌 구조에 이 도파민, 쾌락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게 계속 나와요. 이게 DNA예요. 그걸 절제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거기에 애정도 필요하고요, 관심도 필요하고 같이 보내주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학원에 보내서 드립다 선행학습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제가 놀랐던 게 뭐냐? 그 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고등학교 AI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기 수업을 했습니다. 연구 수업하는 거 발표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호기심이 넘쳐나고 신나하고 재밌어 하고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협업 수업도 해요. 왜? AI가 그런 것들의 제한 공간을 다 없애주니까. 그러면 애가 뇌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겠어. 야,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해. 우리 교수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아이고, 이거 많이 세미나 해야죠. 똑같아. 아까 제가 회계법인 얘기한 거하고. 교수님, 저희가 어디 가서 이런 거 자랑으로 발표를 못 합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고마해라. 우리 힘들다. 여러분, 그냥 하던 거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그래.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뭐 기여하고 해야 돼. 근데 속으로는요, 나도 봉급쟁이야. 하던 거 뭐 그렇게 바꿔야 돼 꼭? 더군다나 수업 들어가면 애들 다 자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 아이들을 깨워서, 야, 수업은 AI, 궁금한 건 얘한테 물어봐. 인수분해 얘한테 배워. 대신 네 인생은 나랑 상담하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도 줄고 반 학급마다 애들 적어줘.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너는 뭐가 궁금하니? 요새 너의 문제는 뭐니? 너의 교우 관계는 어떠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한테 진짜 수학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 기억나세요? 아니면 나한테 따뜻한 한마디, 진짜 걱정하고 내 가정을 방문하고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위로가 됐던 선생님, 어느 분을 찾아가고 어느 분을 존경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AI가. 내가 수업하는 걸 대신에 도와줘서. 아니, 반은 선행 수업에서 다 끝냈고 반은 못 쫓아온 애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 나도 대충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요, 무료하고 쓸모없는 시간. 그러다 보니 선생과 학생의 관계도 흐트러지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왜 반대하냐고요? 애들이 게임에 중독되니까. 관성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I 닥터가 이미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투자해서 벌써 개발했습니다. 그걸 1년간 스탠포드 대학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율이 어떻게 되냐? AI가 88%, 의사가 73%로 나왔습니다. 야, 벌써 비용은 20%. 네. 가만히 있어봐. 특히 코로나 때 우리 의사들 없어서 되게 고생했죠. 그럼 이거 대체할 수 있겠네. 여러분 우리 병원에 언제 가요? 감기 문서 주사나 한 대 맞아야겠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갔더니 당신은 감기가 아니라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의료 비용의 50%가 대부분 가정의 이런 방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아유, 오늘 뭐 안 좋으면 가서 주사나 한 대 맞아야겠다. 이게 일상이에요. 매일 가요. 거기 AI 닥터가 있어. 그래서 얘가 아주 냉정하게 검진을 다 해서 진짜 감기고 몸 안 좋으신 거고 큰 문제는 없겠구나 하면 처방이 나와. 그럼 비용이 20%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료 비용 뚝 떨어지겠네요. 그럼 의사들은 뭐 하라는 거냐? 의사들은 뭐 하시면 되죠?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데 쓰면 돼요. 그리고 월급도 더 드리면 돼요. 맞죠? 이렇게 생각은 못 해요. 그럼 이거 하려면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지만 R&D 예산에, 과학기술 R&D 예산에 10배를 써서 AI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새로운 의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고 있어요. 수천 명 이상의 닥터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 안 하고 그거 하는 닥터 한 명 뽑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셨죠? 대동단결. 그런 거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나 은퇴하거든. 우리 의사 면허 나 죽거든 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 관성이에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그럼 이게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복잡하고 계속 강의 자료 바꿔야 되는 걸 왜 만들어서 애들한테 저 이거 여기 3시간 하지만 42시간 합니다. 42시간. 14주 동안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매년 바꿔야 돼요. 매년이 뭐야? 내가 지금 소개하는 게 지금 2024년이지만 이미 8월 달 것까지 다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는 AI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 취업 안 돼요. 근데 야, 챗 GPT를 숙지하는 놈 다 나와. 내가 조사하면 다 나온다. F. 앞으로 AI 쓰는 놈은 혼날 줄 알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저는 그게 교수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더 잘할까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한 달 전 거 얘기만 해도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 저분 또 옛날 얘기 하시네. 그럼 그 에센스 다 번져. 그러니 어렵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의료도 보세요. 캐나다 클릭 연구소. 저기 당뇨병 환자 2만 명 목소리를 녹음했대. 그리고 야,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짜라. LLM이 잘하는 게 코딩이라면서요. 목소리 듣고 당뇨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 짜봐. 그리고 테스트를 했더니 86% 이상의 정확도가 나왔다. 이게 논문 발표 내용이에요. 당뇨병이 되면요. 당연히 폐, 기관지, 심장, 뇌에 관련된 건 다 목소리에 관련이 있어요. 사진신고가 나타나요. 야, 그럼 개발해서 여기 탑재하면 되겠네. 그걸 미국이 지금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침마다 이거 쓰면 돼요. 야, 나 오늘 앨리스 랩 가서 AI 리더스 포럼 강의해야 되는데 몇 시에 출발하면 되냐? 그랬더니 주인님, 지금 강의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뇌출혈 확률 80% 이상으로 나오세요. 얼른 병원부터 가세요. 야, 갔더니 터지기 직전에 너무 잘 왔대요. 여러분, 그런 게 미국에서 나오면 우리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입 금지해야 됩니까? 인류가 그런 적은 없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인력거 타고 다녀야죠. 그죠?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들어가서 자꾸 어디까지 가고 있나를 봐야 돼요. 피지컬 AI도 보세요. 아니 요새 자율주행차하고 로봇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피지컬 AI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자율주행과 로봇이 그 구동의 기술보다 AI가 더 핵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지컬, 물리적인 거죠.
물건 위에 AI 탑재하는 걸 다 이제 통합해서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센스 뭐 하고 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코딩해서 자율주행 성공시켰어요. 그 구글 웨이모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LLM을 통해서 뭘 하느냐? 영상을 학습해. 주행 영상을 학습해. 아, 이런 상황에서는 빨간불이니까 서야 돼. 그걸 누가 짜요? LLM이 지가 직접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더니 사고 비율이나 운전 미숙이 확 낮아지는 거죠. LLM 성능이 올라가면 자율주행도 금방 된다는 거네. 제가 아까 그랬죠. 생성형 AI가 왜 무섭다고요? 얘가 인간의 뇌하고 비슷해서 얘가 성능이 올라가면 전부 좋아지는 거야. 거기다가 이거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하드웨어가 빨라져. 그럼 자동차의 제어 컨트롤 능력도 굉장히 빨라지겠네요. 이래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구글 웨이모 작년에만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걸 타봤습니다. 아예 기사가 없어요. 여기 타보신 분들은 왜? 하고 한번 써줘 보세요. 아, 진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한번 물어보는데 가끔 있어요. 누구나 출장 가면, 여행 가면 앱으로 예약해서 다 타볼 수 있습니다. 타본 분들이 뭐라 그러냐? 사람보다 더 믿을만 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올해까지 하면요. 지금 뉴욕까지 확대됐어요, 이제. 10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1000만 명이 무인 택시를 경험해보면 이거 쓸만하네 그러지 않을까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한에 뭐 400대 도입한다면 어쩐다 그랬죠? 올해 벌써 500대.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가 나왔어. 택시 기사 수입이요 20%가 줄었습니다. 왜? 이게 요금이 절반 이하예요. 그렇지, 인건비가 없으니까. 밤에 될 수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늦은 밤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택시기사가 탁 앞에 서 있어. 문 열고 타겠어요? 아니면 무인 택시 불러서 타겠어요? 옛날에는 뭐 우버는 무서워서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누구인지 모르는 기사가 모는 차가 더 무서워요. 이게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미 1.7%밖에 안 돼요. 네. 전체 택시의 1.7%밖에 안 되는데 택시기사 수입은 20%가 줄었다 그러고요. 사고율도 나왔어요. 지난 1년간 이 무인 택시가 일으킨 사고가 이 사람이 일으키는 사고 비율에 비해서 1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훨씬 낮은 거예요. 구글뿐 아니라 이 테슬라 유명하죠. 10년 동안 LLM만 했어. LLM만. 야, 사람이 하는 거 하지 마. 오직 영상을 학습시켜서 운전은 다 얘가 하게, 코딩을 지가 하게 만들어. 그걸 위해서 이 LLM의 근간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FSD-12라는 이름을 달고 2024년 1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1년 동안 써보더니 막 사람들이 영상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나 오늘 출근하는데 주차부터 주차까지 손 한 번도 안 댔음. 이런 게 막 올라와. 야. 그리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올해 6월 22일에 드디어 로봇택시, 무인 택시를 35대를 론칭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학습량이 제일 많고 사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어디냐? 이게 어딜까요? 텍사스 오스틴. 네. 자기네 공장 근처에서 그걸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왜 우린 안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대한민국은요, 기술을 못 믿어요. 그리고 맨날 제가 그랬죠. 관념적 논쟁을 좋아한다고. 이게 뭐예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AI는 얘를 피하려면 이쪽으로 어떻게? 여기는 다 그거를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사이에 시청 앞에서 13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야, 진짜 제가 그 어느 분은 뭐 가까움은 아니지만 아는 분이었는데 애가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은행 멀쩡히 다니시던 분. 길 걸어가다가 밥 먹고 근데 이분이 잘못한 건 뭐예요? 운전사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과학적 한계예요. 절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더구나 고령자가 많아지면 이런 착각 더 많아질 거고요. 거기다가 운전 중에 뇌출혈, 운전 중에 심정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뿐인가요? 졸음운전하죠? 이거 어떻게 막아요? 영상 보면 대형 엄청난 사고는 다 그런 것들이 일으켜.
그걸 방지하자고 타 사피엔스 종족들이 이 기술 개발을 해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래도 택시기사는 보호해야지. 여러분 우버도 불법인데 이런 자율주행이 대한민국에서 언제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돈 벌겠다고 개발하는 사람은 그럼 여기 한국에서 해야 될까요? 다 떠나죠. 이미 다 떠났어요. 그게 맞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누가 남는 거야? 네. 규제로 덕본 사람. 1980년대의 세계관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해방되셔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LLM이 탑재되고 성능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어떤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야. 그럼 얘를 집에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우리 집 주방이야. 내가 커피 타는 법부터 오늘 가르쳐 주겠다. 그럼 얘가 커피 타는 내 모습을 전부 녹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사에 보내서 전부 관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분석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행동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식을 전부 다 그 궁극적 목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그걸 다 배운 다운받아서 그 집에서 커피를 끓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집집마다 다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가는 데마다 누가 가서 코딩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궁극의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도입해서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는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되 그 모든 코딩은 LLM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LLM의 성능이 이 로봇의 성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란을 집을 때 너무 헐거우면 떨어뜨리죠. 너무 꽉 치면 터지죠. 이런 걸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 휴먼 브레인에 그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드웨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엔비디아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들이에요. 그런 걸 학습하게 되면 그런 미세한 감각들을 만들어내는 센서, 그립, 그리고 행동하는 관절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되겠네. 앞으로 꽤 걸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뭐가 생겼어요? 뇌가 생겼어요. 그에 관련된 칩도 생겼어요. 이러니까 여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겁니다. 일단 되는 것 같고는 해보자.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 2를 1년 내내 테슬라 공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업무를 분석해서 투입해서 일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는 아레나를 받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얘네뿐이 아닙니다. 피규어라는 회사는 아예 자동차 공장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어. BMW 미국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뽑았고 훈련을 1년 시키더니요. 이제 실무에 투입해서 실제 노동자 대신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현대 모터스 그룹이 인수한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도 지난 할로윈 데이 때, 작년 할로윈 데이 때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해 훈련이 거의 다 끝나서 실제 공장 가서 이제 업무 배우는 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중국이죠. 야, 얘네는요, 무려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노동 로봇을 2027년, 2년 남았어요. 그때까지 다 투입하겠대. 가격 목표는 500만 원. 와, 야, 얼마짜리가 나왔느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작년에 16,000불 프라이스 태그를 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였죠. 그럼 올해 업데이트 버전 얼마나 났냐? 손은 뭉뚱그려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파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왜? 손이 진짜 복잡하고 어렵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얼마에 나왔냐? 800만 원. 야, 그럼 손 대신에 여러분 이거 보셨죠? 떡볶이집에 손만 바꿔서 튀김은 시킬 수 있겠네. 그죠? 이 손에다가 그립해가지고 자 감자 걷어 올리고 학습이 되니까. 그죠? 야, 그럼 그런 것만 해도 8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네. 여러분 그런 부품 회사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을까요? 중국이 지금까지만 100조 썼어요. 45만 개의 로봇 부품 회사가 중국 내에 있습니다. 요새 제 후배들이 로봇 회사 하는 친구들이 중국 갔다 오면 혀를 내둘. 저걸 어떻게 따라 이제 이건 경쟁이 안 됩니다. 이미 막 나와서 돌아다녀. 한 2년쯤 지나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 얘 데려와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면 상무님 출근하셨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지가 탕비실에 탁 가가지고 딱 타와. 손님 오면 차는 뭐로 드릴까? 차 내와. 복사 시키면 해와. 이 정도는 학습하면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택배도 받아오고요. 네. 내려와서 배달 음식도 다 받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격은 2천만 원, 월급은 없어요. 야, 그럼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한번 탐내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카데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 야, 인공지능의 아버지.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은 더해요. 데미스 어사비스. 알파고 만든 사람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이분 다 뇌신경과학 박사하고 코딩했던 사람들인데 왜 물리학하고 화학상을 받아요? 노벨 AI 학상은 없잖아요. 노벨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여러분, 노벨도 역사에 기록하고 싶었던 거야. AI 시대가 왔다. 그래서 물리, 화학 분야에 AI 한 사람하고 접목해서 상을 준 거예요. 그뿐인가요?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취업시장 보세요. 구글이 3만 명 해고해, MS 10,000명, 알파벳 12,000명, 아마존 18,000명. 여러분, 이게 실제 해고된 인원수야.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 지금 미국의 최고 대학의 애들이 전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야, 나 이번 잘렸다. SNS 난리 나겠죠. 왜 잘렸어? 왜 잘렸어? 나 코딩만 열심히 했는데 AI가 대신할 수 있대. 나 디자인 열심히 했는데 AI가 대신할 수 있대. 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알아봤더니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는 학교대로 커리큘럼이 바뀌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 대한민국은 해고를 잘 안 하니까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 사회적 문제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애가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된대. 우리 애가 멋진 회사에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고 한턱 내고 했는데 잘렸대. 진짜 큰 사회 문제는 이겁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회사들이 직원 수가 안 줄었어. 다시 채용했다는 얘기네. 누굴 채용했을까요? AI 잘 쓰고 있는 사람, AI 세부서에 필요한 사람. 이걸로 다 메꾼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응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겠어요. 학생들도 그 중에서 AI 프로젝트하고 수업 듣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제 GPT로 숙제 안 했다고 자랑하고 그런 애가 아니라 진짜 잘 써서 새로운 기획력을 갖고 프로젝트 수업을 해왔고 기업 인턴을 가갖고 AI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지원했던 친구들이 저 자리를 다시 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30년 전 반복이에요. 인터넷 등장하고 디지털 등장하면서 다 잘렸던 사람들 다시 다 재무장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기업으로 창업을 했죠. 그게 지금 구글이고 뭐 유튜브고 뭐고 다 올라온 거고, 결국 우리는 그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를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선각. 시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4시 3분에 다시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